가 가해 차량이 되는 사고 유형은 어떤 경우가 있고 또 그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믿음 손해사정 백주민 대표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교통제보부터 좀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3194님께서 교통제보 주셨습니다. 장승배기로 거마로 사거리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 차량 흐름 꾸준히 이어지면서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다고 제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되죠.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차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5%인 1,340만 명이 되고요.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34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의 정의에 대해서요. 첫째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과 함께 동일한 차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차에 해당한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동차고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지 않고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차량이 되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6년도 자전거 총 사고는 15,636건. 그런데 10년 전인 2006년도에 비하면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 자전거가 가해 차량으로 교통사고 처리된 비율을 보면 2006년도에는 약 14%인 1,117건이었는데 2016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38%인 5,936건이 가해 차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자전거가 교통사고에서 10건 중 한 4건 정도가 가해 차량으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건 중 4건 정도가 가해 차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참 높은 것 같은데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사고 유형 그리고 이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사고 유형은 좀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횡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이를 위반해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해 차량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둘째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 전멸 신호인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탄 채로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얼른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네네. 건너던 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에 정지돼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타 자전거가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또 일반 통행 도로를 진입하여 달리다가 정상 주행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면은요,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민사 책임에 있어서도 최저 50%부터 70%까지 과실의 책임을 무겁게 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녹색등의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직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5%,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을 35%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네, 도로에서 역주행이나 일반 통행 도로로 진입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TVN 긴급 정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익산 모현 사거리에서 모현도서관 방향 모현도서관 앞 삼거리 2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사고 있었죠. 현재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임경희 통신원 제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가 피해 차량이 되는 사고 유형,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자전거가 피해 차량이 되는 경우는요. 첫째는 자전거가 도로 갓길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 중에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이때는 피해 차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 자전거를 피해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 운전자는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을 감안해서 가해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그런 의무들을 더 책임을 크게 물어서 통상 자전거를 피해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가 도로 갓길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요. 통상 무과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 차량이긴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서 통상 20%에서 30% 정도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판례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에 있어서 자전거가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통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탔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는 과실이 15%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고요. 네.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등일 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이때도 자전거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호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일은 아예 그냥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자전거 운전자 사망자 수가 261명인데요.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는 자전거 운전에 각별히 더욱더 주의해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부모님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신다.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전운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도록 신경을 더 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을 도로에서 하고 가다 보면 자전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자전거 네. 도로가 또 실질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애로사항도 많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원칙은 좀 지키셔야 나중에 이제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겠고 또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좀 꼼꼼하게 기억해두고 실천하시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큰믿음 손해사정 백주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